내연기관차는 지구를 파괴합니다. 이제 깨끗한 전기차를 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순백의 전기차. 매연도 없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아 북극곰의 터전을 지켜준다는 이 달콤한 프레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정부는 보조금까지 쥐어주며 우리에게 전기차를 타라고 등 떠밀고 있고 ESG나 친환경이라는 딱지가 붙은 기업들로는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환경이라는 거대한 텐트 뒤편,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려진 무대 뒤에 진짜 현실은 어떨까요? 냉혹한 지정학의 렌즈를 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녹색 전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선적인 사기극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깨끗하고 세련된 전기차 배터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와 남미의 땅은 우리가 석유를 캘 때보다 수십 배는 더 잔혹하게 파헤쳐지고 피와 독성 화학물질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돈이 보이는 지정학에서는 도덕적 착각에 빠진 대중의 뒤통수를 치는 피 묻은 배터리의 잔혹한 지정학을 파헤칩니다. 우리는 중동의 석유 재벌들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줄을 찐 주인이 새로운 광물 독재자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을 마주하십시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심장은 두 가지입니다. 코발트와 리튬이죠. 먼저 코발트를 볼까요?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단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콩고의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유독성 광산에 투입됩니다. 광산이 무너져 아이들이 생매장당하고 독성 물질이 강을 오염시켜 마을 전체가 기형아 출산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차에 배기가스를 줄이겠다고 지구 반대편 아이들의 피를 쥐어짜는 이 기괴한 모순. 이것이 과연 친환경입니까? 그렇다면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은 어떨까요? 리튬은 주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로 이어지는 남미의 리튬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됩니다. 리튬은 주로 거대한 소금 호수 밑에 녹아 있는데 리튬 1톤을 추출하려면 무려 200만 리터가 넘는 지하수를 퍼올려 증발시켜야 합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리튬을 캐내느라 주변의 수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수백 년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던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물이 없어서 고향을 버리고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크린 에너지 전환이란 선진국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후진국의 환경을 철저히 파괴하고 착취하는 환경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지정학적 위협은 착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원 공급망의 목줄을 단 하나의 국가가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콩고에서 코발트를 캐고 칠레에서 리튬을 캐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더러운 광석들을 배터리에 쓸 수 있게 깨끗하게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 즉 재련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재련 과정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끔찍한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 더러운 공장들을 자국 내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 빈틈을 중국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환경 파괴를 감수하며 전 세계의 핵심 광물을 쓸어담아 자국 내에서 정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발트의 73%, 리튬의 67%, 흑연의 70%가 오직 중국의 공장을 거쳐야만 배터리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IT 업계 용어 중에 SPOF, 즉 단일 장애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상 그곳 하나만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지금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SPOF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막고 규제를 때려도 중국이 내일 당장 우리 광물 수출 안 해라고 밸브를 잠가버리면 테슬라고 벤츠고 나발이고 전 세계의 전기차 공장은 단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올스톱됩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은밀한 광물 쇼크의 뇌관이 지금 째깍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환경은 파괴되고 목줄은 중국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본시장은 이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가만히 앉아 죽기만을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돈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땅 파서 광물을 캐는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며 완전히 새로운 섹터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광산, 즉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처럼 환경을 파괴하며 광산을 팔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땅에 굴러다니는 수백만 대에 다 쓴 전기차 배터리에서 광물을 다시 뽑아내자.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8에서 10년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팔린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이제 곧 쓰레기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만 수백조 원대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이 다 쓴 배터리를 부수면 검은색 가루가 나옵니다. 업계에선 이걸 블랙매스라고 부릅니다. 이 검은 가루 안에 리튬, 니켈, 코발트가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캘 때는 흙 1톤당 리튬이 고작 1kg 나올까 말까지만 이 블랙매스에서는 수십 배의 고순도 광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굳이 아프리카나 남미를 가서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중국의 재련소를 거치며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급자족의 무기입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와 기술을 장악한 기업들이야말로 다가올 자원 패권 전쟁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며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기차 타면 지구가 산다. 이 말은 절반의 진실이자 절반의 잔혹한 위선입니다. 배기가스는 줄었을지 몰라도 지구의 살갗은 파헤쳐지고 수자원은 메말라가며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괴물에게 새로운 목줄을 헌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의 멘탈은 차가워야 합니다. 언론이 포장하는 예쁜 친환경 마케팅에 속아 묻지마식 전기차 기업 투자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광물 자원은 유한하고 각국은 반드시 자원을 무기화할 것입니다. 이 잔혹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 땅 밑이 아닌 도시에서 캐내는 광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이를 지원하는 친환경 수처리 인프라 산업의 거대한 슈퍼 사이클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남들이 위선에 취해 있을 때 진짜 팩트의 흐름에 자본을 실어야만 계좌가 바뀝니다. 오늘 돈이 보이는 지정학 전기차 편이 여러분의 투자 렌즈를 선명하게 닦아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정학은 돈입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더 날카로운 돈의 룰을 파헤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